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 만날 글의 영역은 과학입니다. 우리 친구들 과학 좋아하나요? 이런 어떤 이론을 수학을 사용해서 증명하거나 이런 건 어려운데 그냥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은 참 흥미롭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된다고? 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학에서는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지문도 약간 그렇습니다. 자, 엄마 손은 약손이에요. 이거 해본 적 있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 참 많이 했어요. 엄마 배 아파 그러면 항상 여기 누워봐 라고 하시면서 배를 이렇게 쓸어주시는데 이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엄마 손은 약손 하고 쓸어주십니다. 근데 신기한 게 굉장히 아팠거든요. 정말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쓸어주시면 어느새 아팠는지도 모르고 잠이 슬슬 오는 기현상을. 그러니까 치료가 돼요. 정말 아픈 게 치료가 된다고. 근데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볼까요? 엄마 손의 치료 효과.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얼토당토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 이게 바로 이 글에 나타난 주장이죠. 엄마 손은 약손. 그러니까 엄마 손의 치료는 반드시 과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근거가 하나하나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 근거, 위약 효과가 있다. 근거 1. 여러분 위약 효과 아나요? 잘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위약 효과란 환자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주는 가짜 약물로 생기는 효과를 말한다. 위약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죠. 이에 따르면 약이 실제로 효과가 없어도 그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환자의 고통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온 환자에게 의사가 이거 먹으면 나을 거예요 하고 사탕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냥 사탕이야. 약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 나아요. 이게 바로 위약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위약이라고 하는 건 약으로 위장했다는 뜻이에요. 약이 아닌데 약으로 위장한 것의 효과. 그러니까 엄마 손은 약손도 이게 진짜 약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손은 약손 하니까 왠지 약이 되는 것 같아 해서 낫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근거입니다. 아이들이 배가 아픈 것은 낮에 차가운 것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일 수 있다. 흔히 배가 차가워진 상태에서는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에 탈이 났을 때 따뜻한 손길로 배 주변을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손에 있는 온기가 배의 온기와 만나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차가운 상태에 있는 배가 안정되어 배앓이가 치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가 이렇게 차가우면 그 안에서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가 아픈 건데 이렇게 쓸어주니까 마찰열이 생기죠. 그래서 따뜻해지니까 소화가 되고 그래서 배가 안 아픈 것. 두 번째 근거네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자, 이어서 과학적 효과 세 번째입니다. 또 배를 쓸어주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아픔이 사라지기도 한다. 세 번째 근거죠. 한의학에서는 위와 같이 장이 약한 사람에게 배를 둥글게 비벼주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비벼주는 운동이 엄마 손은 약손이잖아요. 그죠?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배를 꾹꾹 누르며 쓸어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가 사라지고 아랫배에 살이 빠지는 그래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세 개의 근거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또 있을까요? 몸에 있는 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네 번째 근거죠. 기를 주고받는다. 아이들의 배앓이는 몸에 맞지 않는 기운이 들어와서 생긴다고 한다. 배를 쓸어줄 때 어머니의 기가 아이에게 전달되면 배 부분에 막혀있던 기운이 풀리면서 아픔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구나. 자, 마지막으로 엄마 손의 약효는 사랑 확인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근거가 무려 5개나 있네요. 배앓이와 같은 증상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관심을 당연히 불러일으키겠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왜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의 동정심과 보살핌이 전해지면 아픈 사람은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되어 병이 치료되는 것이다. 자, 근거가 5가지나 나왔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조금 근거가 있구나라는 글쓴이의 주장에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엄마 손의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음을 주장하는 글이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여 읽는 이를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장이 담긴 글의 목적은 항상 설득이에요.
이 글은 엄마 손의 치료 효과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문단에서 주장과 첫 번째 근거 나왔죠? 바로 위약 효과라는 근거. 나문단에서 두 번째 근거, 손의 온기가 배를 안정시켜서 배앓이가 치료된다. 세 번째 근거는 다에 있습니다.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아픔이 사라지기도 한다. 네 번째 근거는 라에 있는데요. 몸에 기를 주고받아 막혀있던 기운이 풀리면서 아픔이 사라진다. 자, 마지막 마에서는 다섯 번째 근거입니다. 사랑을 확인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되어 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이 글은 엄마 손의 과학적 치료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죠. 이 글을 쓰기 위한 계획하기 단계에서 메모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글의 목적부터 글의 주제까지 이렇게 메모를 했대요. 이것이 맞지 않는 걸 찾으래요. 근데 언뜻 생각하기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싶어요. 글쓴이가 뭐라고 계획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죠. 왜냐면 우리 완성된 글만 보니까. 근데 여러분, 계획한 대로 글을 썼다고 생각하면 계획한 내용이 글에 담겨 있겠죠. 그러니 여기 지금 메모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글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알맞은 것은 이 글에 나오는 내용으로 맞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글의 목적은 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나요? 아니요. 이 글의 목적은 엄마 손이 과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니 이렇게 메모하지 않았겠죠. 읽을 대상, 약 먹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 약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약을 쉽게 먹게 하는 방법인가요? 아니에요. 엄마 손은 약 먹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아니겠죠. 표현 방법, 다정하고 친근한 대화체인가요? 이 글이? 아니죠. 그러니 이렇게 메모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메모했다면 이 글이 대화체로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자, 전달 매체, 배앓이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 광고. 여러분 영상 광고 보셨나요? 아니요, 그냥 글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상 광고도 아니에요. 자, 주제는 엄마 손의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 그렇죠, 맞죠? 그러니 이렇게 메모를 했을 거라고요.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계획하기 단계에서 메모한 내용, 내가 어떻게 알지 그걸 어떻게 메모했는지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글과 비교해 보면서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구별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기억은 여러 가지 근거입니다. 엄마 손의 치료 효과 여러 가지 근거. 위약 효과가 있다. 여기 뭐 바로 있잖아요. 장운동이 활발해지게 한다. 여기 비벼서 있었죠. 실제로 약물이 효과가 있다. 엄마 손은 약손이 약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손으로 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근거로 알맞지 않죠. 배의 온기가 배를 안정시켜요. 배가 차가워서 생기는 배탈일 경우에. 그래서 맞죠.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돼요. 바로 사랑 확인 이론이죠. 나머지는 모두 근거와 맞습니다. 근거에 해당하죠. 자, 이어서 3번 위약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이 글에서 맨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주장과 첫 번째 근거에 이제 위약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해서 알맞은 것은 4번입니다. 위약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기도 한다. 위약, 약을 위장한, 약으로 위장한. 그러니까 약이 아닌데 약으로 위장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위약 효과입니다. 위약이 몸에 해가 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병이 치료된다.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이다.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위약은. 그죠? 약으로 위장한 걸 쓰는 거죠. 약의 효과를 믿지 않아서, 믿어서 생기는 현상이죠. 아무거나 주는데, 사탕 주는데도 그래, 나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라는 환자의 믿음이 아픔을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위약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내용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 자, 보기는 예를 들어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예를 들었는가를 살펴보면 어디에 들어갈지 알 수 있겠죠. 약 모양으로 만든 비스킷을 배가 아플 때 듣는 좋은 약으로 알고 먹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픔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또 실제로 아프지도 않은데 심리적인 이유로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밀가루로 만든 약을 주면 아픔이 사라져요. 실제 약이 아닌 비스킷이고 그냥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에요. 그런데 줬더니 아픔이 사라져요. 이게 바로 위약이죠. 자, 그러면 얘는 위약 효과가 나와 있는 문단에다가 넣어주면 알맞겠네요. 자, 위약 효과는 어디 있죠? 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곳은 가의 뒤가 돼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제시된 보기의 내용이 어떤 문단과 관련이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사랑 확인 이론으로 설명되는 치료 효과 뭐죠?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발해서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할머니가 곁에 있어 주시니 아픈 증상이 사라졌다. 아니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병이 나은 거 이건 안 되나요? 사랑 확인 이론은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근데 의사 같은 경우는 그 전문가를 만난 거죠. 때문에 사랑 확인 이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할머니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글의 내용을 요약해보는 문제입니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엄마 손은 약손의 치료 효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과학적이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5가지가 들어있어야 해요. 그래서 엄마 손의 치료 효과는 첫 번째, 위약 효과. 손의 온기가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효과, 몸에 기를 주고받는 효과, 그리고 사랑 확인 이론으로 설명이 되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 5가지 근거를 잘 정리했으면 알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어휘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가만 등을 쓰다듬는 어머니의 이것에 잠이 들었어요. 내밀거나 잡거나 닿거나 만지거나 할 때 손, 바로 손길이라고 하죠. 오랜만에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더니 바닥에 이것이 느껴져 따뜻한 기운, 온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것을 찾을 때까지 쉼터에서 쉬기로 하였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고요함, 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문제 속의 개념어인데요. 우리 친구들 계획하기 단계 기억나나요? 그래요.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바로 글을 쓰려고 하니 안 되지. 앞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계획하기인데 글쓰기 계획을 세우는 단계예요. 먼저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생각하고 쓸 내용을 떠올립니다. 글을 쓰기 위하여 계획하고 내용을 떠올리면 글을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글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쓰려고 하는 글의 목적이 뭔가, 누가 읽을 건가,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를 계획하는 것이 바로 계획하기입니다. 글쓰기의 가장 첫 번째 단계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떠올린 내용들을 가지고 글의 개요를 짜요. 그것이 바로 내용 조직하기예요. 이렇게 짠 개요에 따라 글로 쓰고 다 쓴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고쳤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뭐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치는 거죠. 자, 글 쓰는 과정에서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보다 계획하기. 계획하기에 동그라미 하면 정답입니다. 자, 글쓰기 단계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각각의 단계를 잘 거치면서 글을 쓰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